광주자들이 호남권 TV 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내일 호남에서 ARS 투표와 국민 참여 경선을 치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팽목항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미수습자들이 가족 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중소기업청 전남 동부사무소가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전남 동부사무소의 역할과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전라도 기행 화사한 봄이 내려앉은 섬진강변으로 갑니다. 광양시 다안면 일원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권 경선 투표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이 TV 토론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공개되는 호남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최성, 문재인, 안희정 후보가 7번째 TV 토론을 호남에서 가졌습니다. 이재명, 안희정 후보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 전남의 반문 정서를 자극하는 질문을 던졌고 부산 대통령 얘기가 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호남 총리 얘기는 이제 부산 대통령하고 묘하게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마치 뭘 던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안희정 후보는 민주당 분열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고 공격했습니다. 호남만 90% 문 후보 지지해 주셨습니다. 호남만 노란색으로 고립된 섬이 됐습니다. 지난 5년이 지난 동안 결과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분열돼 버렸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무대응 전략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이고 또 그것은 객관적으로 팩트 체크가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다시 좀 이 주제에 집중해서 경선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후보와 캠프끼리 벌이는 날선 신경전이 토론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문 후보님이 진영으로부터 배렸네 거의 그 수준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문 후보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침묵으로 그냥 좋은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 리더십 가지고 정말로 정치인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거에 호남이 뭐 어떻게 하면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지 좀 알고 싶고요. 안희정 그 후보님은 전남 공약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구체적인 공약보다 가치와 철학을 가진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공약 발표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역 공약과 관련해 후보들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호남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 화폐를 풀어 호남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후보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안희정 후보는 시도지사 국무회의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일 호남에서 ARS 투표와 국민 참여 경선을 실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호남권 ARS 투표를 진행하며 27일엔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첫 순회 경선을 갖고 호남권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 국민의당도 광주, 전남, 제주 지역 30개 투표소에서 국민 참여 경선 투표를 시작하며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첫 순회 경선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 호남 경선에 대선 후보들의 조직과 역량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12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별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수와 순천 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을 뽑게 될 여수시 나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호, 국민의당 이정만, 민중연합당 김종근, 무소속 박남조 최처중 후보가, 순천시 나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영구, 국민의당 김호준, 무소속 이명옥, 최진도 후보가 각각 등록을 마쳤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불법 고리사채 논란을 일으킨 시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고액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혜경 의원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광양시 의원 수도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이 의원에 대해 이자 제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네, 세월호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진도 팽목항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미수습자들이 가족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동거차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스쳐가는 진도 팽목항. 빨간 등대와 하늘 우체통, 기다림을 의미하는 노란 리본과 아직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들의 사진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느릿한 발걸음으로 때론 한숨으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추모객들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겁습니다. 세월호 분향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추모객들이 찾아 인양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마치 이제 세월호 배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제 1m 남겨놓고 또 이제 잘 인양돼가지고 남은 9명 실종자 가족들 잘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세월호 안에 아직 남은 사람들 잘 왔으면 좋겠어요. 바닷가 도로는 전국에서 몰린 취재진으로 가득 찼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추모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봤을 때는 이 정부가 없다고 봐지죠. 초창기 대응만 좀만 잘했으면은 그 3년이나 긴 세월도 안 기다려서 될 수 있었고. 공식 명칭은 진도항이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의 항구로 전 세계에 알려진 팽목항. 3년 만에 세월호 선체 인양과 미수습자 발견 소식을 기다리며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가 오늘 개소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내 전남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전남동부사무소는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등 7개 시군의 중소기업과 5만 4천여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오늘 개소식에서 김진형 광주 전남중개청장은 기업체들이 밀집한 전남 동부 지역에 새로운 거점을 확보해 의미가 크다며 맞춤형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전남 동부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염원이었던 중기청 전남 동부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전남 동부사무소의 역할과 활동 계획을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에게 들어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개소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전남 동부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건의가 이어져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소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우선 우리 중소기업청에서도 우리 전남 동부권의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의 지원을 상당히 많이 이제 고심해 왔는데요. 순천시와 의회에서 건의를 시작해서 여러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아주 전폭적인 또 지지를 해주셔서 이 중앙행정부에서도 요즘 지자체나 전체 정부 조직을 좀 확대하는 걸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 기업들 지원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전남 동부 지역에 이제 7개 시군이 혜택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그 순천, 여수, 광양을 중심으로 한 그 7개 시군이 전체 차지하는 경제의 그 전남 광주 지역에서 비중도 약 총생산 기준 한 40%쯤 되고요. 필요한 수출이라든가 또 창업 벤처 활성화라든가 또 여러 소상공인 지원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이번 전남 동부 사무소가 개소되면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주 적시에 또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여가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역 중소기업 차원에서 또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중소기업청도 우리 범중소기업을 우리 정제에 중심화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R&D 예산이라든가 또는 자금 또 판로를 지원하는 마케팅 예산, 인력 양성 예산 이걸 전부 다 총동원해서 특히 우리 중소 중견 벤처 창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하나의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는데요. 우리 전남 동부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 좀 외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면에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 동부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아주 적시에 아주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풀어야 할 과제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기청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해법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갈등할 게 아니라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세계 시장을 무대로 아주 협력해야 됩니다. 대기업이 사준다는 조건으로 이 중소기업한테 R&D를 지원해서 하나의 그 서로 상생하는 하나의 그런 제도도 있고요. 이제는 이 국내 시장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도 혼자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데는 굉장히 힘이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가야 되고 또 중소중견기업도 세계로 나가는데 대기업이 이미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간다 그러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우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좀 큰 안목으로 협력해서 서로 동반 발전하는 그런 하나의 그 동반 성장 모델을 우리가 가야 되고 중소기업청도 그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광양 세풍산단 민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방안이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지난 8일 광양만권 경제청과 맺은 세풍산단 민원 해소 방안 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경제청과 합동으로 17명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실무협의회 활동을 통해 세풍산단 앞 지하차도를 평면 교차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국토부 협의를 병행하고 산단용수 공급 체계에 대해서도 분석자료 비교 검증을 거쳐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낭만포차 탈락 운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관련 심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3인사부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오는 2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달 안에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히고 탈락한 운영자들이 제기한 운영자 선정 및 계약 금지 소송에 대해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탈락 운영자들과 여수시는 평가자료 공개 여부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국민권익위 고충민원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6년 고충민원 처리 실태 평가에서 SNS를 통한 민원 접수 등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89.3점을 받아 전국에서는 3위, 전남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240여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해결 분야 15개 집회에 대해 서명과 현장, 여론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네,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광과 매화꽃을 감상할 수 있는 광양시 다안면 일대엔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매화마을 주변도 다양한 관광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라도 기행 김종태 기자입니다. 섬진강을 끼고 도는 50리길로 광양시 최북단에 위치한 다안면. 예로부터 영우남의 관문으로 국내에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온다는 매화마을은 항상 관광객들로 만원입니다. 매화마을은 새하얀 눈이 덮인 듯 매화꽃이 남녘의 언덕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단아한 꽃망울을 터뜨리며 그윽한 매화향을 대지 가득 내뿜습니다. 눈이 온 것 같기도 하고 기분도 되게 좋고요. 섬진강 바라보니까 이제 탁 트이는 기분이라서 기분 전환도 되고 되게 좋네요. 매화마을을 끼고 도는 푸르른 섬진강을 따라서는 테마길이 들어서 있습니다. 테마길은 폭 3m 규모의 도보 여행길로 곳곳에 자전거 길과 공원이 들어서 관광객들의 힐링 공간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이 섬진강을 오게 됐는데요. 탁 트인 조망이 참 좋았고 꽃들도 많고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매화마을에서 잠시 발길을 돌려 인근 느랭이골에 오르면 또 다른 풍광이 기다립니다. 웅장한 편백나무 숲과 테마정원은 도심 속 지친 심신을 달래주고 야외에서 색다른 글램핑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느랭이골은 밤이 되면 형형색색의 야간 조명과 함께 화려한 빛의 향연을 펼칩니다. 다음면에는 볼거리와 함께 먹거리도 풍부합니다. 섬진강에서 잡히는 맛 좋은 제첩과 참깨로 만든 계절 음식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관광공사가 한국의 대표 관광지 100곳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광양시 다안면. 천혜의 자연 경관을 토대로 각종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아름다운 테마 관광지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양경찰서장 서모 총경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부는 오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서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총경은 지난해 광주청 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편의를 부탁받고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체포됐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을 기리기 위한 제2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여수 자산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전남 동부 보훈지청과 해경 관계자, 시도의원 등 300여 명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조국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늘 제7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지역에서도 결핵 예방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고흥구는 오늘 터미널과 전통시장에서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고 특히 오는 27일까지 학교와 경로당 등 면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결핵은 조기 발견과 치료 등을 통해 완치가 가능하다며 검진받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